권영철의 와이뉴스 보도국의 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정부가 중산층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와 우려가 깔리고 있는데요. 정부의 의도대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에 부응하고 소유에서 주거 위주로 바뀌는 주택 시장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를 위한 또 다른 특혜 연장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예. 그래서 국토부가 왜 전세 대신에 월세를 선택했을까 하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예. 정부의 이번 대책, 그러면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정부는 뭐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발등의 불인 전세난을 해소하는데 당장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부가 건설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세금도 깎아주고 택지도 공급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특혜를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게 당장 뭐 급한 불인 이른바 미친 전세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법률이 정부 의도대로 올 6월 내에 통과될지도 의문이고, 또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택지 공급이나 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예. 정부 예상대로 올해 안에 그 법률안이 통과되더라도 올해 10,000호, 내년에만 2만 3만 호 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전체의 임대주택이 한 800만 호쯤 되니까 그렇게 당장 어떤 혜택이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네, 정부가 이제 월세 중심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러한 정책을 왜 도입하는 건가요?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사업자들이 장기 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 해서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대상이 중산층이다. 이번에는 이제 서민층이 아니고 중산층인 겁니다. 예. 주택 시장이 저금리 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다 보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추세에 맞춰서 품질 좋은 임대 시장을 키우겠다, 이게 정부의 대책인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뭐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주택도 소유에서 주거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당장 전세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2년만 되면은 집값을 올려줘야 되거나 이사를 가야 그렇죠. 되는 이사를 그런 가야죠. 문제겠습니까? 예.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게 이제 8년 정도 한꺼번에 한번 계약하면 살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자, 이게 정부의 정책의 초점입니다. 이제 뭐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또 월세가 부담이 돼가지고 또 네. 전세를 사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이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 이제 세입자들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당장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건 맞겠죠. 뭐 2년 후에 뭐 이렇게 전세값을 올려주지 않아도 된다. 아니,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예. 되잖아요. 전세 지금 가격이 뭐 아파트 전세를 살려면 몇 억 모금을 해야 되는데, 예. 당장에 뭐 결혼하려고 해도 그런 목돈을 마련하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전세를 뭐 2억, 3억 전세를 살다가도 보증금을 5천으로 나누고 나머지를 월세로 내면은 이게 은행 금리만큼만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 금리보다 높게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주택 구입이나 뭐 전세 그 자금에 대한 이자, 금융권 이자가 3, 4%대라면은 월세는 백악권 7, 8%를 적용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정부가 기업형 임대 수입자에게 5%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세입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5%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서 이제 기업형 임대 사업자들을 끌어들이려고 정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세입자들은 뭐 5% 이상의 수익 외 그 월세 말고도 뭐 임대료라든지 뭐 이게 뭡니까? 한 달 쓰고 내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파트 사용비 같은 거. 월세, 예. 뭐 그런 거 내기 더 실제적으로 더 부담 많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관리비라든지. 바로 예. 옮기면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국토부 고위 당국자도 초기에는 무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걸 인정했습니다. 예. 다만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서 경쟁이 활성화되면은 월세가 내려가면서 무주택자들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급이 늘어나면 결국 또 월세가 내려갈 것이다. 네. 그러나 이제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기업형 주택 임대 사업은 대기업 특혜 종합 선물 세트다. 경영난에 빠진 건설사들에게 신사업 물량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는 그런 논평을 내놨고요. 예. 경실련은 중산층 주거 안정보다는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정의당도 기업형 주택 임대 사업은 택지 조성과 공급, 건설, 매입, 운영 등 임대사업 전단 계획에 걸쳐서 대기업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예. 국토부 관계자들도 건설사들이 기업형 임대사업에 관심을 가진다면 공급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에 맞춰져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왜 전세보다 월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냐? 이게 정책적인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 임대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정부나 부동산 전문가들도 월세 전환은 어쩔 수 없는 추세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예. 월세가 전세에 비해서 턱없이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시장이 안정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그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뭐라고 평가하나요? 그러니까 정부 이번 대책이 주거 안정이 목표라기보다는 건설 경기를 살려서 예.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차원의 접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김연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실장도 정부 이번 대책이 중산층 주거 안정 대책과 내수 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예. 아무래도 주거 안정 쪽보다는 내수 경기 활성화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건설업계가 지금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새로운 하나의 활로를 터주기 위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국토부 관계자도 이번 정책이 공급 정대에 있다는 것을 부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이세요. 자, 기업형 임대 아파트 정책 관심이 높아서요. 저희가 내일 뉴스에서 국토부의 입장과 또 부동산 전문가들의 입장을 함께 또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수첩 권영철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